Maybe we finish the toy after the quiz. 여기 미국 영화 전문 웹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들에게 신선도 지수 100%를 받고 해외 언론들이 최근 들어 가장 무서웠다는 평을 내린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유전입니다. 이야기는 검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쓰여진 장례식 안내장 문구로 시작됩니다. 문구에는 엘렌이라는 고령의 여성이 자신의 딸인 애니의 집에서 투병 끝에 사망했고 월요일 오전에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오전이 되고 애니 가족은 엘렌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애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준비해온 추모사를 읽는데 일반적인 추모사라고 볼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방구에서 냄새가 안 나요. 농담이고요. 어머니는 비밀이 많고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자신만 아는 의식을 행하고 자신만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를 보는 가족들 역시 엘렌을 그리워한다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슬퍼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둘째 딸 찰리는 할머니의 시신을 보며 태연하게 초콜릿을 먹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엘렌의 조문객은 찰리에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장례식장에는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맴돕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애니 가족은 집에 돌아오는데 애니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 스티브에게 기분이 이상해, 더 슬퍼야 하나? 라며 마치 어머니를 잃은 딸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냉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애니는 양심에 찔렸는지 자신의 작업실에 놓아뒀던 엘렌의 유품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엘렌 다이어리 틈 사이에서 그녀가 써놨던 유서를 발견하죠. 유서에는 유서 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적혀있죠. 괜히 찝찝해진 애니는 불을 끄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순간 방구석에서 기괴하게 웃고 있는 엘렌의 홀령을 발견합니다. 소름 끼친 애니는 문을 잠그고 침실로 내려가는데 남편 스티븐이 걱정해할까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험을 보고 있는 찰리의 교실. 열심히 문제를 푸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찰리는 시험지엔 눈길도 안 주고 장난감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때 웬 비둘기 한 마리가 교실 창문으로 날아와 머리를 맞고 밑으로 추락합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란 교실 아이들은 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찰리는 놀잇거리가 생긴 듯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비둘기가 추락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비둘기를 구경하던 찰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교실에서 챙겨온 가위를 꺼내 아이가 아니네요. 찰리는 진짜 가위를 꺼내 기이하게도 비둘기의 머리를 싹둑 잘라냅니다. 찰리는 비둘기 머리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차도 건너편 주차장에서 웬 모르는 중년 여성이 자신에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인사를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오후 애니는 분명 잠가놨던 엘렌의 방이 벌컥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애니는 남편 스티븐이 했나 싶어 거실로 내려가 물어보지만 스티븐은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은 같이 엘렌의 방문을 다시 잠급니다. 그때 아들 피터가 스티븐에게 엘렌이 묻힌 묘지에서 전화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스티븐은 묘지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스티븐씨, 엘렌은 사실 살아있습니다. 는 거짓말이고요. 묘지에서는 엘렌의 묘가 훼손됐다, 죄송하다, 보상해드리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스티븐은 묘가 훼손됐다는 사실에 당황하지만 애니가 걱정해할까봐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우선 전화를 끊고 애니에겐 정산 문제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은 엘렌과 관련해서 계속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 밤 첫째 아들 피터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페이스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한 친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죠. 내일 친구 아론의 집에서 큰 파티가 열리니 마리화나를 들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터는 자신이 좋아하던 이성 친구도 파티에 참석할 거라 확신하죠. 그래서 다음날 피터는 미니어처 작업을 하던 애니에게 능청스러운 척하지만 누가 봐도 구라칠 것 같은 표정으로 오늘 밤 친구들과 고기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차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단번에 파티의 정체가 수상함을 눈치채고 동생 찰리도 같이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들은 찰리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가기 싫다며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애니는 억지로 찰리를 설득시켜 결국 같이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동생과 파티에 도착한 피터는 예상대로 자신이 좋아하던 이성 친구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는 그 친구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게 다가가 좋은 마리화나가 있다며 같이 피자고 권유합니다. 다행히도 이성 친구는 피터가 마음에 든 듯 그럼 같이 위층 방으로 올라가자고 말하죠. 피터가 기쁜 마음에 방으로 올라가려던 그때 갑자기 동생 찰리가 눈치 없이 같이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터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부엌에서 나눠주고 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발견하고 찰리에게 먹고 있으라고 한 다음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위층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도 같이 있었기에 그녀와 둘이서만 있고자 했던 피터의 계획은 불가품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간 찰리는 피터 말대로 평소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찰리는 케이크를 몇 입 먹더니 점점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찰리에게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었고 케이크엔 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견과류가 들어있었죠. 이에 찰리는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피터에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피터는 찰리를 안아 차 뒷좌석에 태운 뒤 바로 병원 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찰리의 증상은 차에 탄 후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본 피터는 어쩔 수 없이 더욱 속력을 높입니다.
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숨이 쉬어지지 않자 안 되겠는지 뒷좌석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바람을 맞기 시작합니다. 피터는 그런 찰리 모습에 한눈을 팔다 도로 한가운데 웬 짐승 사체가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 순간 핸들을 확 꺾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 꺾은 자리에 전봇대가 서 있었고 창밖에 머리를 내밀고 있던 찰리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머리를 맞고 직사합니다. 피터는 뒤늦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제서야 동생 찰리에게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렇게 피터는 점점 호흡이 가빠지며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피터는 실수로 동생을 죽인 이 상황이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1급 백미러로 동생의 모습을 보려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뭔가 결심했다는 듯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중얼거리며 뒷좌석에 있는 찰리를 그대로 태운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애니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유저는 일반 공포영화처럼 갑자기 귀신을 등장시키거나 혹은 큰 소리를 내는 등으로 관객을 놀래키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 전개와 깊이 있는 연출만으로 관객에게 밀도 있는 공포감을 계속해서 심어주죠. 하지만 영화의 숨겨진 단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 등장인물의 대사나 소품으로 애둘러 보여주다 보니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왠지 모를 허무함에 이게 뭐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나온 공포영화들 중에는 단연 챙겨볼 가치가 있으니 신선한 공포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영화 유전이었습니다.